혹시 여러분들은 날씨가 무더운데도 그놈의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절약하려는 마인드, 특히 저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인환입니다. 저는 지난 두 차례 영상, 즉 에어컨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영상과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에어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해서 평소보다 40 내지 50% 이상 전기요금을 절약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개하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므로 아래 내용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서 보다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지내시기를 간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했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에어컨 사용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인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대로 사용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에어컨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하여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첫째 방법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바로 적정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를 참지 못해서 에어컨을 18도, 19도로 설정하시는데 이건 정말 전기요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이 약 7% 절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방법은 여름철 권장 온도는 26에서 28도로 하고 외부와의 온도 차이는 5에서 6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다음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에어컨을 몇 도로 설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22도 이하로 설정하신다면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해로우니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도 설정을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바람 방향과 풍량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인데 제대로만 활용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원리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바람 방향은 수평 또는 위쪽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풍량은 자동 모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원하게 한다고 바람을 직접 몸에 쐬려고 아래쪽으로 설정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냉방 효율이 떨어져서 결국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방법으로는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관리입니다. 먼저 에어컨 필터 청소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더러워진 필터는 에어컨의 효율을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냉방 효과를 위해 30%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터 청소 주기를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일반적인 사용인 경우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 작년부터 한 번도 안 하셨거나 금년 새로 에어컨을 가동하신다면 오늘 당장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외기 관리의 중요성인데, 실외기 주변이 막혀 있거나 더러우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에어컨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외기 관리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실외기는 주변 50cm 이상 공간 확보하도록 하시고 직사광선 차단을 위한 차양막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한 먼지와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시고 가급적 실외기 청소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외기에 직사광선이 계속 내리쬐면 냉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단한 차양막 하나만 설치해도 전기요금을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한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머와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신 에어컨들은 정말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사용을 위한 타이머를 잠들기 12시간 전에 미리 켜두십시오. 그리고 취침 시에는 23시간 후 자동 꺼지도록 설정하며 외출 30분 전에 끄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 절약의 핵심 전략입니다. 선풍기가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체감 온도가 23도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해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선풍기 배치는 에어컨 맞은편에 선풍기를 배치하도록 하시고 천장을 향해 돌려서 공기 순환을 극대화하며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간접적으로 바람이 오도록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선풍기의 전기 사용량은 에어컨의 120 수준이므로 즉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에어컨 온도를 2도만 올려도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냉방의 지혜로 집 전체를 냉방할 필요가 없다면 부분 냉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방의 문은 완전히 닫아두시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시며 가능하면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하시는 것도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전기요금 구조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누진제 구간별 전략으로 전기요금을 진짜 절약하려면 우리나라의 누진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무턱대고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누진제 구간을 설명드리면 1구간, 즉 300호 이하는 기본 요금이고 2구간인 300에서 459는 요금이 급상승되며 3구간인 459 초과인 경우에는 최고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300호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대별 요금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주로 밤에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시간대별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 시간대별 요금제의 장점으로는 밤 11시에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가 가장 저렴한 요금이 나오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는 최고 요금 구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중간 요금인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요금을 2 내지 30%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가 절약 팁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절약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생활 속 절약 습관으로 요리는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도록 하고 전자제품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시고 샤워 후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십시오.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열 필름 시공과 인버터 에어컨으로 교체하며 스마트 플러그 활용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좋으며 가급적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정부에서 에어컨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주는 전기세, 가스비를 신청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이며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며 작성에는 3분이면 충분하며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어 1년 내내 전기 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금년 2025년에는 이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이 훨씬 좋아지도록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금년에 바뀐 이 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과 신청 방법 등은 내용이 길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에어컨 실용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첫째로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에서 28도로 설정하라는 것과 둘째로는 필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시라는 것, 세 번째로는 선풍기와 같이 에어컨을 사용하기, 또 네 번째로 타이머 기능의 적극 활용, 다섯 번째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고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전략 팁과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온도가 높기도 하지만 습도가 높은 데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특히 우리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분,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열사병이나 냉방병,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금년 여름에는 위에서 설명한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으로 보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도록 하시고,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 또 다른 방법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새롭게 바뀐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